98번부터 보겠습니다. RPM이에요. 지금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여기 극한 파트를 좀 정확히 잘 해놔야 뒤에 미분, 적분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도 좀 많이 하는 중이에요. 98번 보겠습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요. 어떤 꼴인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자, 여기 빼기 기준으로 앞뒤를 쳐다보면 여기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거도 무한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모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그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차수 비교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에서 앞에 차수 몇 차? 이거 몇 차라고 읽어야 돼? 1차 루트의 제곱이니까 요거 1차. 그래서 차수가 같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뭘 해요? 유리화를 해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보통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는 유리화를 하는 구조가 많이 나오고 유리화를 하고 나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어서 그때 차수 비교해 본다 이렇게였어요. 한 방에 갑니다. 분모 분자에 뭘 곱해요? 플러스로 바꾼 걸 곱해요. 그래서 분자에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x 한 개 곱해질 거고,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니까 x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3x 플러스 4가 남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짠!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분모 양의 무한대 발산, 분자도 발산.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었으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비, 분모 분자 전부 1차죠. 그래서 분모 1차항의 개수 3, 분자 1차항의 개수 루트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3분의 2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꼴을 항상 먼저 확인합니다. x를 0으로 보내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x분의 1은 분모가 0으로 자꾸 가니까 이거 x가 0의 우극한 또는 0의 좌극한에 따라 부호가 다르긴 해요. 그런데 뭐 크게 봤을 때 얘는 분모가 자꾸 작아져. 0에 자꾸 가니까 얘는 발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한대 꼴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괄호환을 쳐다볼게요. x를 0으로 보내면 이제 요런 애들이 0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앞에 덩어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만큼 덩어리는 1로 가는 거죠. x를 0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덩어리는요. x를 0으로 보내면 루트 4분의 2니까 얘도 요만큼 덩어리가 1로 가는 구조야. 그러면 괄호환은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는 구조야. 이게 딱 어떤 형태예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지. 요거도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했던 거. 맞죠? 그래서 뭔가 나 혼자 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x를 0으로 보낼 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분모 x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 우리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녀석을 없애지는 게 이제 목표가 되면 좋겠는데, 괄호 안은요, 뭘 하면 좋겠니? 통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통분을 한다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통분할게요. 그러면 루트 1 빼기 x 곱하기 루트 4 빼기 x가 될 거고요. 분자는 1에다가는 뒤에 분모 곱한다. 루트 4 빼기 x 마이너스 2배 앞에 분모 루트 1 마이너스 x를 곱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또 봤더니 x를 0으로 보내면 지금 요 녀석이 0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거든. 그런데 여기 분모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x를 0으로 보내면 1 곱하기 4 루트 4니까 문제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한다? 유리화를 통해서 분자에 만약에 x라는 인수가 남으면 약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옆에다 쓸게요. 루트 4 빼기 x 더하기 2 루트 1 마이너스 x를 곱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 곱한다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분자만 해결을 보겠습니다. 요만큼. 요 놈은 합차 전개니까 앞에 거 제곱 4 빼기 x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4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죠? 상수항 4 마이너스 4 없어지고 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x니까 3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는 극한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1에다가 분모는 루트 1-x 곱하기 루트 4-x에다가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곱해놨던 루트 4-x 플러스 2배의 루트 1-x 이렇게 있을 거고요. 좀 더 뺄게요. 분자는 3x 이렇게 되겠네. 와,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x 인수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제 x에 0을 집어넣어 보면 문제가 없이 쭈루루룩 흘러가면 되겠죠. 그대로 가봅시다. 분자는 3 남길 거고요. 분모는 첫 번째 괄호가 쭉 곱하는 거니까 루트 1 곱하기 루트 4, 2 곱하기 괄호 열고 루트 4, 2 더하기 0 넣으면 루트 1이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2 곱하기 4, 8분의 3이 극한값이 되겠다. 넘어갈게요. 10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0분의 0꼴의 제일 중요한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x를 1로 보낼 때 극한값 2가 존재한다. 자, 시야가 여기로 와야 돼요. 극한값 2가 존재한다. 그러면 대상이 분수꼴이니까 꼴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거는 진짜 앞으로 많이 풀게 될 거라서 자연스럽게 아, 이거 0분의 0꼴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모가 0으로 가네요. 그렇다면 중요 명제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도 0으로 반드시 가야 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 분자는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1로의 극한이나 1의 함수값이나 동일해요. 1을 넣은 거랑 같겠죠. 그래서 1 넣으면 a 곱하기 루트 2 빼기 b가 0으로 수렴해야 돼. 함수값이 0이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정계수가 a, b 두 개가 있는데 보통은 b를 상쇄를 시키죠. 그래서 b는 a 루트 2야 라고 하고요. 자, 이게 첫 번째야. 0분의 0꼴에서 맨 처음으로 하는 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로 관계식 하나 얻어내고 두 번째 할 게 극한값 루트 2라는 걸 이용하는 거.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 b 자리에 관계식을 밀어넣으면 되겠죠. x-1분의 a 루트 x 플러스 1 어이쿠야 어디로 갔니 지금 빼기 b니까 빼기 a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0분의 0꼴이니까 목표가 분모에 있는 x-1을 인수분해 아니 약분 해줄 수 있게 분자를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런데 루트가 보이니까 뭘 하는 거겠니? 또 유리화 문제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는 좀 길게 빼볼게요. 자, 분모에 x-1 그대로 두고요. 분자가 a입니다. 그리고 묶이는 게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위해서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하겠습니다.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의도치 않게 다 써버렸네요. 그러면 한 번 더 가자. x를 1로 가깝게 보낼 때 분모 x-1에다가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분의 a 그대로 놔두고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1 빼기 2니까 x 마이너스 1 짠 나왔죠. 그죠? 분모 분자에 분모가 0이 되는 인수 x 마이너스 1이 약분. 그러면 1로 보내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분모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2 루트 2 분자는 a. 그래서 문제가 이 극한값이 루트 2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루트 2, 2 루트 2 분모를 양변에 곱하면 a는 4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b 관계식에 따라 a가 4니까 b는 4 루트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되겠고요. 다음 10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답니다. 여기서 구조를 잠깐만 볼게요. 사실 적당히 풀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부등호가 보이니까 이거 뭔가 끼워 넣기 해가지고 극한 보내는 그런 녀석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해 볼게요.
x 빼기 1의 제곱은 x가 어떤 값을 갖던 간에 제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0 이상인 녀석입니다. 즉 우리가 절대값 풀 때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어떤 양수 3 이하다라고 하면 요거 해를 어떻게 풀어요? 사이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x값은 즉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값 이렇게 푸는 거거든.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덩어리가 이만큼이거든. 그렇다면 x-1의 제곱을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을 푸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놓으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x-1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알맹이 fx 빼기 3x 더하기 1 크거나 같다. 플러스 붙여놓은 x-1의 제곱 이렇게 되겠군요. 괜찮죠? 됐니? 그러면 우리는 fx의 1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를 다 양쪽에다가 3x 빼기 1을 하죠. 즉 3x 더하고 1은 빼고.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쓸게요. 더하기 3x 빼기 1. 여기도 더하기 3x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x를 1로 보내봅니다. 요거 어디로 가니? x를 1로 보낸다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구체적인 식은 x에 대한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다항함수라서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동일해. 1 넣는 거랑 같죠. 얼마야? 2. 좋아요. 얘는요? 똑같죠. 2. 그러면 가운데 끼워져 있는 애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2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극한값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04번으로 가볼게요. 무리함수가 있고요. A점에서 X축 위로 수선의 발 B. 그래서 OA 빼기 OB. 요 상태를 잠깐 보면 OA는 원점에서 A점까지 거리 요거고 OB는 요 거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OA는요. 두 점 사이 거리 하면 되겠죠? OA는 원점과 x, 루트 2x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안에 x좌표 길이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길이의 차이의 제곱 루트 벗기면 되겠죠. 이게 OA 선분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OB는 너무 쉽죠. A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B니까 A의 x좌표가 곧 B의 x좌표가 되겠고 원점에서 B까지 거리가 그거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되겠다. 다 왔다. 그래서 fx는 OA 빼기 OB니까 위에서 아래로 뺄 거고요. 그것을 무한대의 극한으로 보내봐라. 바로 쓸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OA는 루트 x제곱 더하기 2x고요. 빼기 OB는 x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그죠? 꼴 한번 확인해 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고 앞에 거 1차, 뒤에 거 1차, 차수 동일해. 부정형 유리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두 가지 버전으로 다 풀어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유리화부터 한다 그러면 분자는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x제곱 날라가면서 2x가 될 거고 분모는 플러스 기호로 바꾼 걸 곱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차수가 1차로 동일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 1 더하기 1, 2분의 2 그래서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 쌤이 개념을 풀 때 한 가지 얘기해 준 게 있죠.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동일하다 그랬어요. 즉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중이니까 루트를 나는 벗겨내고 싶거든. 그러면 완전적으로 고치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2x가 있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1만 해줘도 괜찮죠. 여기 미지수 x를 쓰면 안 되고 더하기 2를 하면서 그냥 숟가락으로 물방울 한 스푼 요거 추가한 거야. 하지만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중이니까 의미가 크게 없다고요. 그래서 빼기 x 요렇게 극한을 구해도 똑같더라.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정리할게요. 루트 안은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벗기면 절대값 x 플러스 1로 나와야 하고요. 빼기 x입니다. 그런데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중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양수겠죠.
양의 무한대로 보내는 중이니까 양수라서 절대값 그냥 없애고 나오면 x 더하기 1 빼기 x는 그냥 1이죠. 그래서 극한 1은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괜찮다. 넘어갈게요. 105번. 그림 설명입니다. 쭈루루루 가서 결국은 PR 나누기 PQ 극한값 이렇게 되겠네요. 표시도 잠깐 해볼게요. PR은 여기 길이입니다. 빨간색 선분의 길이고 PQ는 여기 길이네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표시해 볼게요. P점의 X좌표와 R점의 X좌표는 A로 동일하죠. 그러면 P점의 Y좌표는 Y는 X 위에 있었으니까 A라고 한다면 요 놈아는 X좌표가 A인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A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 적고 봅시다. 분자에 들어있는 PR 선분의 길이는 Y좌표 길이 비교해서 위에 P의 Y좌표인 A에서 아래쪽 R의 Y좌표인 A제곱을 빼면 되겠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PQ, 이제 가로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도 표현해 볼게요. 이때 Y좌표는 A인데요. 그때 이차함수의 X좌표에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관계식이 이차함수의 X자리에 K를 넣으면 K제곱이 되는데 그게 Y값인 A여야 해. 따라서 K는 양수여야겠죠. 0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루트 A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A. 그러면 봅시다. PQ 선분의 길이는 가로 선분의 길이니까 Q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를 빼면 돼요. 그러면 Q의 X좌표는 K인데 K가 루트 A였거든. 그래서 PQ 선분의 길이는 루트 A 빼기 P의 X좌표인 A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를 1로 보내는 얘네 둘의 비율 극한 구하기 그대로 적어볼게요. A를 1로 보내면서 여기 모양 그대로입니다. PR 분자 A 빼기 A제곱 PQ 분모 루트 A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꼴 확인 먼저. A를 1로 보내면 분모는 루트 1 빼기 1은 0으로, 그 다음에 분자 A 빼기 A제곱이니까 1 빼기 1의 제곱도 0으로 0분의 0꼴입니다. 그럼 목표가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찾는 거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수, 여기 지금 루트가 보이는데 지수를 꼭 자연수에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볼게요. 분모가 루트 A를 묶어내면 1 빼기 루트 A가 되겠죠. 그렇죠? 전개해 보면 루트 A 곱하기 A니까. 그래서 A를 1로 보냈을 때 0이 되는 녀석은 요 놈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분자에서 1 빼기 루트 A를 찾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A 빼기 A 제곱부터 쳐다보면 A 묶어내면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가져가 볼게. 1 마이너스 A는 1은 1의 제곱이고 A는 루트 A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루트 A와 1 빼기 루트 A로 쪼개도 괜찮다고요. 이렇게 되면 분모가 0이 되었던 1 마이너스 루트 A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더 이상 극한의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A를 1로 보내면 분모 루트 A는 루트 1이 되는 거고, 이제 파란색만 쳐다보면 되겠죠? 분자는 A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A인데 A를 1로 보내면 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극한값은 2.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6번으로 가볼게요. fx, gx 두 함수가 있는데 이건 좀 물어보자. 유준아, fx,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은? 얼마? 그렇지. 최고차항의 개수비.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 무한대로 보내는 겁니다. 요거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gx는 앞쪽에 루트 9x제곱 빼기 x가 있고 뒤쪽에 빼기 3x가 있는데 아까 계속 다루던 거네요. 그죠? 앞쪽에 이만큼 덩어리, 뒤쪽에 빼기 이만큼 덩어리인데 차수는 둘 다 1차 1차.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 맞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형. 그래서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보자.
분자부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x 남을 거고요. 분모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곱했으니까 더하기 3x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 1차항의 개수비 루트 9는 3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gx 극한값 구했다. 더해라. 그러면 6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6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07번으로 가볼게요. 또 무한대로 보내네요.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이건 잘 보셔야 돼. 앞에 거 얘는 일단 루트 x제곱이니까 1차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구조고요. 빼기가 있네요. 그죠? 빼기 보고 그 다음에 ax-1이면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은 여긴데 a가 0이면 되나요? 얘가 사라지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구조인가요? 아니지. 얘는 그냥 얘 때문에 발산하는 구조란 말이야. 하지만 b라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수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꼴을 만족해야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만족해야 돼. 맞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가 되어야 방금 풀었던 것처럼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고 극한값 구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이려면 여기에 이미 마이너스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부호를 결정해 줘야겠다. 양수야, 음수야? A의 부호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1이나. 양수여야 하죠. 왜냐하면 A의 부호가 음수가 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적용돼서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그럼 앞에 거도 무한대, 뒤에 거도 플러스 무한대면 무한대로 발산이겠지. 우리는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x의 개수는 양수여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똑같죠. 유리화. x를 양의 번대로 이런 한 방에 갈게요. 분모부터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플러스로 바꾼 ax-1을 곱한다. 그럼 분자는 앞에 거 제곱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은 ax-1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까지 할게요.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게 극한값 b가 존재해요 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 것 같은데 b라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해요. 그쵸?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 분자가 일단 차수가 같거나 아니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치? 분모 몇 차? 유빈아, 분모 몇 차? 1차. 그러면 분자는 1차 아니면 상수항만 남아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뭐가 문제야? 쓱 보니까 여기 제곱 보이고 빼기 a제곱 x제곱이 보여. 2차가 보여. 이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발산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분자 정리했을 때 2차항의 개수인 1 빼기 a제곱이 0으로 x제곱항이 날아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조금 전에 a는 양수여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구조가 된다 그랬으니까 a는 1이야 결정했어요. 됐습니까? 까지 괜찮죠?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를 양의 먼대로 보내는데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a가 1이니까 x-1 이렇게 달아놓고요. 자, 분자에서 x제곱 빼기 a제곱 요거는 날라가겠습니다. 그죠? 2차가 날라가게끔 a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1차만 보면 되는데 앞에 걸라인은 x, 뒤에 걸라인은 a를 넣으면 마이너스 2x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x 그래서 3x 이렇게 될 거고요. 사실 상수항은 무시해도 되죠. 근데 1 빼기 1이니까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극한값은 얼마? 승호 얼마? 그렇지. 2분의 3. 그게 b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08번. 자,
자, 108번이 전형적으로 이제 fx를 유추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 봐오던 거랑 살짝 다른 게 여기가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자, 그거 이따 하고 여기는 딱 꼴이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를 보니까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 이거 0분의 0꼴로 해석하는 거니까 꼭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하나, 그 다음에 극한값이 a야 찾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고 그러면 앞에 얘는 뭔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으면 차수 결정하고 계수 결정하는 건데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 그지 지금? 그래서 불편한 걸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불편한 게 사실은 집어넣는 얘가 x가 아니라 x분의 1이라는 게 제일 불편하죠. 그래서 바꿔보도록 합시다. x분의 1을 t로 바꿔볼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x를 0의 무한대로 보내면 일단 0의 우극한을 보내면 0의 우극한이라는 얘기는 양수라는 얘기죠. 0에 가까운데 양수. 뭐 한 0.1, 0.01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치? 그러면 t의 부호는 일단 양수. 그 다음에 x분의 1에서 분모가 자꾸 0으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이겠죠. 그래서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 그러면 t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구조야. 그래서 주어진 x의 0의 우극한을 모조리 t의 양의 무한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가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바꿔봅시다. x분의 1이 t니까 x는 t분의 1, 역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부터 x 대신에 t분의 1 밀어넣고요. 곱하기 f, x분의 1은 t였죠. 빼기 1은 그대로고요. 분모 3 빼기 x니까 x는 역수 t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모양을 이쁘게 보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t를 곱해서 봅시다. 그러면 분모부터 3t 빼기 1이고 분자는 t를 곱했으니까 앞에 건 t 약분, 뒤에 빼기 t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극한값이 2이다. 여기까지 적을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이 좀 달라졌죠.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값이 0이 아닌 극한값이 있습니다. 0이 아닌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고 차수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분모 몇 차? 1차. 그러면 분자도 1차이면서 극한값이 2가 돼야 되니까 1차의 개수가 2가 돼야 돼요. 누구? 분자 전부가. 이만큼 전부가. 그런데 뒤에 ft 빼기 뒤에 t가 있으니까 빼서 1차의 개수가 2가 되려면 ft는 3t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게 조금 헷갈리면 분자 전체를 들고 와볼게요. ft 빼기 t는 전체 하나의 함수라고 봤을 때 분모의 1차 항의 개수 3이 있기 때문에 최고차 항의 개수 b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2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6t가 돼야겠죠. 선생님 약간 말 잘못했니? 미안합니다. 3t가 아니라 6t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6t로 존재해야 3분의 6 해서 극한값이 2가 되는 거고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k 정도로 달아놓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ft는을 우리 뒤에서도 또 똑같이 해석해야 되니까 이거 x로 다 바꿀게요. fx는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7x 더하기 k 정도로 두면 되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fx는 1차 함수였구만. 맞죠? 1차 함수였구만. 자, 그러면 아직 y절편이라고 되어 있는 k는 못 찾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0분의 0꼴로부터 뭘 할 수 있어요? fx를 또 특정할 수가 있겠죠. 위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x를 2로 보내면 자 분모 인수분해하면 x-1, x-2 이렇게 될 거니까 사실상 x-2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극한값 a가 존재하는 거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따라서 f에 2를 넣은 함수값이나 극한값이 같으니까 얘가 0이 되어야 돼.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x-1을 인수로 가져요.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fx를 인수를 갖는다로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fx는 x의 개수가 7이었으니까 7에 x-2 인수를 가져야 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그래서 사실 아까 K라고 뒀던 Y절편은 여기서 마이너스 14였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찾냐? 아까 F2는 0이니까 2를 넣어서 0이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인수를 갖는다라고 하고 fx를 적어주는 게 앞으로 더 많이 접근할 방법이야. 됐네요. 그러면 다시 극한 A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x를 2로 보내는 극한은 분모 인수분해된 거 쓸게요. x-1, x-2 분자는 fx 올려놓을게요. 그러고 보니까 는 0이 됐던 분모가 0이 됐던 x-2가 날아가면서 2로 극한을 보내면 분모는 1, 그래서 7, 요게 b가 되겠군. 다 찾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b가 아니네, 미안하다. a가 되겠군. 극한값이 a라고 했어요. a가 되겠군. 따라서 문제는 f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a는 a가 7이니까 f7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아까 fx가 있었으니까 x자리에 7을 넣으면 7 곱하기 7 빼기 2, 5, 그래서 35 마무리. 다음 1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10번은 이제 가우스 기호니까 가우스 기호 한 번만 더 볼게요. 잘 봐봐. 요거는 앞으로 계산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가우스를 했는데 만약에 0 플러스 이거는 0의 우극한의 가우스 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0보다 조금 큰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0 우극한은 0에 한없이 가까운데 한 이쯤 있는 거예요. 좀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하의 범위에서 가장 큰 정수니까 요 놈이죠. 그죠? 그래서 가우스 알맹이에 0 플러스가 있다. 오른쪽 수직선 생각하면서 얘는 0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0의 좌극한의 가우스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0보다 조금 작은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하의 가장 큰 정수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은 말 그대로 가우스 0 함수값이거든. 그럼 0 이하의 가장 큰 정수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걸 구분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110번 가볼게요. 방금 표현했던 대로 가보자. 0의 좌극한이면 분모는 0의 좌극한으로 가고 사실 이건 0이에요. 그래서 얘는 0으로 간다. 0 쓸게요. 그 다음에 분모는 0의 좌극한 써놓자. 미안하다. 0의 좌극한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분모는 가우스 0의 좌극한이에요. 그러면 0보다 조금 작은 것에서 가우스를 씌우면 얘는 마이너스 1분의 0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0입니다. 극한값이 0. 그럼 문제에서 극한값이 가장 큰 걸 찾고 있으니까 다른 걸 다 해봐야겠죠. 자, 2번 옆에 써보겠습니다. 0의 우극한. 그러면 분모는 0 우극한으로 0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분자는 가우스 알맹이가 0의 우극한이야. 자, 그러면 얘는 0의 우극한 분의 가우스 0의 우극한은 정확히 0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모는 0으로 가는 중이지 0이 아니고요. 분자는 그냥 0이야. 가는 중도 아니고 0이야. 그러니까 분모는 0이 아닌 숫자고 분자는 0인 숫자니까 얘는 0이죠. 0으로 가고 있는 것과 0으로 정의된 것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얘도 0의 좌극한 그대로 가볼게요. 잘 봐봐. 그냥 0을 넣으면 0 빼기 2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0보다 조금 작은 0의 좌극한을 밀어넣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0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0.1 정도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x에 마이너스 0.1을 넣으면 분모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가우스 안에 들어가는 이 녀석도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마이너스 2의 좌극한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분자는 얼만데? 분모는 어차피 마이너스 2로 가깝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작아. 조금 더 왼쪽에서 그거 이하의 가장 큰 정수니까 마 3이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2분의 3이야 라고 할 수 있겠다. 서연아 이거 해석됐니? 예린아 해석됐니? 오케이.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0에 우극한을 하면 분자부터 볼게요. 얘는 1보다 조금 크고 그렇다면 가우스안도 1보다 조금 커요. 1보다 조금 큰 것의 가장 이하의 가장 큰 정수는 1분의 1. 그래서 얘는 1 이렇게 되겠다. 5번 볼게요. 자, 둘 다 가우스인데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요놈은 0의 좌극한이니까 0 넣으면 0인데 가우스 안의 부호를 따져볼게요. 0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0.1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0.1의 제곱, 이게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좌극한을 구해서 그거 제곱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 분모도 봐봐. x제곱 빼기 1이면 x제곱 빼기 1이면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긴 하거든요. 0 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조금 작은 걸 넣을 거래. 마이너스 0.1 정도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x에다 넣으면 이제 가우스 안은 마이너스 0.1의 제곱입니다. 이거 뭐예요? 0.01이지. 그럼 0.01 빼기 1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에 0.01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요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분모부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것 이하의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분자는 0보다 조금 작은 것 이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거 제곱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가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1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 자, 다항함수는 n차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되겠고,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몇 차 다항식이다 가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f1의 값의 최대값을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나 봐요. 봅시다. 자, 첫 번째 단서는 x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6이라는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거 표현부터 해놔 볼게요. 얘가 0이 아닌 극한값이 있어요. 그런데 분모를 보니까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n은 문제에서 자연수 n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n은 자연수. 그렇다면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중이야. 그러면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구조가 되고 최고창의 개수비가 6인 녀석, 즉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거가 되도록 우리가 n을 컨트롤 해볼 거예요. 두 번째, x를 0으로 보내는데 극한값이 4랍니다. 그런데 분모가 x의 n제곱이니까 분모는 n이 자연수니까 x가 n번 곱해져 있는 거랑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이걸 쓸 건데 이거는 앞으로 많이 할 거라서 잘 봐봐. 쌤이 오른쪽 위에다가 메모를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x를 0으로 보내는데 x제곱분의 x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일단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는 x라는 인수를 하나씩 없애보자. 그러면 x분의 1이야. 하지만 아직도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고 분자는 상수니까 이거는 발산이죠. 그쵸? 발산이죠. 그럼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분모에 더 많이 들어있으면 발산이야. 맞지? 그러면 아래쪽 해석할 때 분모에 x가 n개가 들어있거든? 그러면 fx는 분모에 있는 x n개는 일단 들고 있어야 돼. 맞지? 얘보다 적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많이 들고 있는 건 상관없죠. 써볼게요. x를 0으로 보내는데 x제곱분에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 분자 x제곱으로 약분해서 x만 남고 0 보내면 0이니까 수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많이 들고 있으면 수렴은 맞는데 아까처럼 0이 아닌 4라는 극한값으로 가기는 어렵죠. 왜? 분모에 x가 더 남으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0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요. 하나만 더 적어보자. 그럼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x제곱을 놔두고 쌤이 이렇게 해볼게요. 뭐 3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그리고 여기에 x를 하나 달아놨어. 될까요? 요렇게는 3x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0으로 수렴. 얘는 괜찮고 요렇게 나눠도 x제곱 x제곱 나누면 4니까 수렴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요렇게 짝꿍을 주는 순간 뭐가 돼요? x분의 1이 되니까 아까 요런 구조라서 얘 자체는 발산이야. 그러니까 방금 물었던 얘가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쵸?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그 인수가 x라면 그게 두 개가 들고 있기 때문에 분자는 그거보다 적은 차수는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fx는 일단은요 x의 n제곱을 인수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극한값이 4라는 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x를 0으로 보냈을 때 4가 나오겠지.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정리됐니? 자,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가봅시다. 짠, 여기로 왔어요. 먼저 분자에서 보이는 차수 가장 큰 게 3차입니다. 맞죠? 그리고 분모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게 차수가 얘밖에 없어. n 플러스 1차야. 그러면 3이랑 이 녀석이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n 플러스 1이라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에 있는 3차보다도 더 큰 경우를 봅시다. 더 큰 경우. 되나요? 더 큰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차수가 얘보다 더 커. 얘가 더 커. 근데 얘는 6으로 수렴값이 있어야 돼.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0이 아닌 수렴값이 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6이 나올 거고 차수는 분모 분자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보다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n 플러스 1차는 누가 들고 있어야 돼? 이 녀석이 들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수는 얼마로? 6으로. 즉 x의 n 플러스 1차를 fx가 들고 있으면서 그 녀석의 개수가 6이어야 1분의 6 극한값 6 이렇게 등장하겠다. 그래서 여기로 가볼게요. 이러면 fx는 6x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괜찮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fx는 일단은 분모의 xn제곱을 인수로 다 들고 있어야 돼. 맞지?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 이미 x의 n제곱 들고 있으면서 x 1차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하나 낮은 게 x의 n제곱이고 그거보다 낮은 게 있으면 돼, 안 돼? 이거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후로 낮아지는 차수는 없어. 그러면 x의 n제곱의 개수는 뭔데? 잘 모르겠어요. a 정도 지정해주면 되겠죠. 되겠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f1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1을 여기다가 x자리에 집어넣어 보면 6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찾고 하자. 다시 극한값이 있었으니까 극한에 놓고 다시 1 집어넣어 볼게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의 n제곱 분의 지금 fx를 올려놔야 되잖아요. fx 위에 있죠. x의 n제곱으로 묶어내 볼게요. 그러면 6x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분모 분자 0이 되는 x의 n제곱을 그대로 날리고 x를 0으로 보내면 a가 되고 이게 4였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 보라고 하는 f1을 구하면 6 더하기 a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1차 분모에 있는 x 차수가 주어진 데서 가장 크다면 fx가 그 차수를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을 때를 봅시다. n 플러스 1차랑 3차랑 같을 때 여기는 조금 더 엄밀히 하면 n은 1대를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n 플러스 1과 3차가 같아요. 여기랑 여기 차수가 같아요. 그러면 3차보다 더 큰 차수가 F에 있겠니? 있으면 발산이잖아, 그지? 그럼 4차 이런 애들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그대로 얘네들이 차수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그대로 개수비를 한다면 6이 안 나오죠. 그걸 누가 해줘야 돼? F가 또 해줘야 되죠. 이제 암산 좀 할게. 이만큼이 결국은 3차를 구성하면서 개수비가 1분의 6이 돼야 돼. 즉 분자에 3차의 개수가 6이 나와야 돼. fx 얼마 들고 있어야 돼요? 10 들고 있어야 되죠. 10x 세제곱을 들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가봅시다. fx는 10x 세제곱을 들고 있으면서 지금 3차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서에 의하면 지금 n이 2라는 걸 지정해놨잖아. n이 2라면 여기 x제곱을 인수로 들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x제곱까지만 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3차네. 그러면 제곱까지니까 하나만 더 쓰면 되겠어. 그럼 아까 썼던 a랑 별개입니다. ax제곱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 x를 0으로 보낼 때 이번엔 n이 2였으니까 x제곱분의 x제곱 묶어내면 10x 더하기 a. 와, 또 극한을 보내면 0 날라가고 x를 0으로 보내면 a고 그게 4였던 거네요. 1번이랑 그냥 별개입니다. 개수를 a로 두고 극한 구해봤더니 4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때 f1을 구해보면 10 더하기 a인데 a는 4니까 14가 되겠다. 그러면 1번보다는 2번이 더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n 더하기 1차가 분자에 보이는 3차보다 더 작은 차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작은 차수. 괜찮나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n은 2보다 작아야 하는데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사실은 1밖에 없는 거죠. n이 1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식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n이 1입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fx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이 극한값이 6이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분모가 2차니까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위에 보이는 마이너스 4x 세제곱은 사라져야 됩니다. 맞죠? fx 바로 만들어 볼게요. fx는 일단은 4x 세제곱이 사라져야 돼요. 없어졌어. 그리고 남은 걸 봤더니 분자에 3x제곱. 분모와 차수가 같은데 개수가 6이 안 되네. 그러면 f가 보정해주면 되죠. 3x제곱을 들고 있으면 더해서 6x제곱이 되면서 최고차의 개수비 6 만족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 두 번째로 가보면 아까 n이 1이면 분모에 x가 하나가 있는 거니까 fx는 1차까지만 존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2차까지 썼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x 정도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4다라는 걸 이용합니다. x를 0으로 보낼 때 n은 1이니까 x 1제곱 분의 fx 그대로 올려놓으면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괜찮죠? x 하나씩 지우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첫 번째는 제곱이 남고요. 두 번째는 x 하나 남고요. 상수항 a 남고요.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면 4x제곱 0으로 가고 3x 0으로 가고 얘도 a죠. 그게 4더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f1을 또 구해봅시다. 4 더하기 3, 7 더하기 4, 11 이렇게 되겠네요. 끝이네요. 그죠? 모든 케이스들을 다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큰 F1은 두 번째 케이스, 즉 n이 2일 때 F1은 14더라. 자, 1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메모를 많이 해야 돼서 막 따라 적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이해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그림과 같이 0,0 원점 여기고
0,2,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0 이렇게 정사각형이 존재합니다. t는 0보다 크대요. p의 x좌표가 t인데 t는 0보다 큰 점에 대해서 어떤 직선 L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정사각형의 넓이와 직각삼각형 AOP 넓이를 각각 이등분한대요. 중요한 거는 각각 이등분한다. 각각 이등분.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 이등분,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이등분 각자 이제 접근할 건데 왼쪽에 공간이 좀 되면 요거는 기록해 놔봐요. 평행사변형을 근간으로 하는 사각형들 있죠. 평행사변형 있고 직사각형 있고 마름모 있고 우리 문제에서 다룰 정사각형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이 사각형들 평행사변형을 기본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들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끔 하면 된다.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넓이가 이등분 된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 하세요입니다. 알겠죠? 원은요? 원의 넓이를 이등분 하려면 어디 지나가면 돼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적용할 건 아니지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위에 꼭지점, 요 점이라고 할게요.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게 한다. 넓이 이등분 하려면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챙겨놓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 먼저 정사각형 ABCO를 넓이 이등분 하려면 어디 지나가야겠니? 대각선의 교점, 여기가 정확히 뭡니까? AC 또는 OB의 중점 좌표죠. 그럼 여기는 몇 컴마 몇이겠어? 마이너스 1,1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서 왔습니다. 왼쪽에 정사각형 넓이 이등분을 하려면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제 아래쪽에 적을게요. L이라는 직선은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얘는 항상 지나는 게 어디예요?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세웁시다. Y는 기울기 M 열고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되니까 x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x 더하기 m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얻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m만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로 가보면 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곳이 여기 y절편은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 더 읽어볼게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L, 방금 구해놓은 그 직선인데 그것의 y절편을 ft라고 하래. 우리가 구해놓은 y절편은 m 플러스 1인데 m 문자가 아니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ft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볼게요. 누굴 연결해야 돼요? 여기 있는 m 플러스 1이라는 y절편에 아까 p.x좌표인 t 요거를 연결하는 녀석이 필요해요. 그걸 뭘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한다 해서. 알겠죠? 자, 그런데 얘 봐봐. 여기를 만약에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마주보는 OA의 중점을 연결한다 이렇게 갈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맞죠? 그리고 중점 지난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표현만 잠깐 하고 지울게. OA의 중점은 A의 좌표가 Y좌표가 2고 원점은 여기 있으니까 걔네 둘의 중점은 1이거든요. 그럼 중점을 지나게끔 한다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1,1과 0,1을 지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야? 상수함수죠. 자, 이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삼각형 영역과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 영역이 반등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 그치? 반등이 안 되니까 기울기가 조금 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즉 기울기가 음수인 형태의 직선이 존재해야 된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꼭지점까지 내려가면 여기를 지나야 절반인데 그거보다 더 모자라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아까 잠깐 정리했던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게 만들 수가 없는 구조야. 어머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간쯤에, 즉 여기 선분의 어디쯤인지 모르겠는데 사이에서 자르고 이렇게 지나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표현해 봅시다. 삼각형 AOP, 요 놈은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랬으니까 얘 넓이가 얼마인지부터 찾아보면 되죠. 얘 넓이 얼마입니까? 밑변 t, 높이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2, 요거 t죠. 그쵸? 그러면 지금 직선 상태로 그었을 때 녹색 부분의 직각삼각형이 넓이가 2등분 된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아래쪽의 사각형은 사실 구하기가 좀 힘든 형태죠. 사각형 자체가 특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위쪽에 있는 녀석, 요 녀석의 넓이로 접근해 볼 거예요. 얘 넓이가 얼만데요? 절반이 되어야 하니까 2분의 t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됐니? 괜찮니? 그러면 요 녀석은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자, 표시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곳이 있죠. 그리고 AP 선분이랑도 만나는 곳이 있어요. 여기 두 개를 P, Q, R이라고 할게요. 교점을 여기 Q,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곳을 R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Y절편이 FT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볼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만큼을 밑변이라고 한다 그러면 Q점에서 Y축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접근해 볼 거야. 그래서 아까 R이라는 이 직선 L의 Y절편은 밑에서 표현해 놨듯이 이렇게 됩니다. M 플러스 1이었구나. 여기다가 표현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위치는 값이 M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를 밑변이라고 둔다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는 Y좌표 길이 차이를 보면 되죠. 위쪽에 A의 Y좌표인 2에서 방금 표시한 Y절편 M 플러스 1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빼기 M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결론은 1 빼기 M이라는 길이가 되겠죠. 괜찮지? 아직까지 M은 우리가 도입한 거고 이거를 P의 X좌표인 T랑 연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Q좌표로 가보죠. Q좌표는요, 우리 조금 전에 구해놨던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AP라는 선분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른쪽 위에다 적을게요. 직선 AP의 방정식을 찾으면 걔랑 L이랑 교점 구하기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직선 AP는 찾기가 좀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이렇게 지나는 녀석이니까 Y절편이 2인 걸 알아요.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기울기는 t 증가할 때 2 감소해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t분의, 이거 바로 적을게요. y는 기울기가 t분의 2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y절편이 2인 걸 알았으니까 얘를 x의 개수로 주고 더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와, 조금 간단하게 찾았다. 그쵸? 그래서 Q좌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 조금 전에 구해놓은 L과 지금 구해놓은 AP 직선 교점 찾기 같다라고 놓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의 목표를 잡아볼게요. 아까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로 했는데 높이가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었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Q점의 X좌표죠.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이 길이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네. 교점의 X좌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직선의 방정식 L, 여기 밑에 나갈게. mx 더하기 m 더하기 1이랑
조금 전에 구했던 마이너스 t분의 2x 더하기 2랑 교점 찾기. 이때 x좌표를 찾는 게 곧 뭐다? 높이가 된다. x 찾기를 해봅니다. 자, 먼저 x의 계수에 분모 t가 있으니까 t는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양변에 곱해 볼게요. 그러면 tmx 더하기 t, m 플러스 1은 묶어 놓을게요. 이렇게 는 양변에 t를 곱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t. 그러면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2x 이항해서 tm 플러스 2 묶어주고요. 나머지는 넘길게요. 그러면 2t 마이너스 t m 플러스 1. 그러면 x좌표 찾았네요. 그죠? tm 더하기 2분의 2t 마이너스 t 곱하기 m 플러스 1. x좌표 찾았다. 되나요? 괜찮아요? 이게 뭐다? 아까 삼각형 AOP의 절반이었던 녀석 높이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삼각형 AOP 넓이가 t였고 그 절반이 삼각형 AQR이라고 할게요. 그 녀석의 넓이가 2분의 t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대로 옆에서 세워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아까 밑변으로 찾아놓은 게 1 빼기 m이었어요. 곱하기 그 다음 높이는 h 아까 x좌표라고 했던 거 있죠. 그대로 적을게요. tm 더하기 2분의 2t 마이너스 t 열고 m 더하기 1 이렇게 가 얼마다? 2분의 t AOP 넓이의 절반이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 분모 분자 양변에 지금 2가 분모에 있으니까 요거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또 t 양수가 있습니다. 요거 약분하면 이거 한 번에 약분하면 되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분모에 있는 tm 플러스 2는 양변에 곱할게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1-m을 뒤쪽에 분자에 있는 2 빼기 m 플러스 1에다가 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배 1-m 빼기 1-m m 플러스 1는 양변에 tm 더하기 2 곱한 것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쓱 보니까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등장하죠. 그죠? 너무 긴가요? 힘든가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싫은가요? 혹시 어디까지 따라왔니? 천차만별인가요? 그러면 그냥 보고 계셔 보세요. 나중에 천천히 복습하면 되고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전개할게요.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m제곱에 마이너스니까 m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차는 맨 앞에 마이너스 2m 뒤에는 1 빼기 m제곱이니까 1차가 없네요. 그 다음에 우변에서 tm이 넘어오면 마이너스로 묶어냈을 때 t 마이너스 2m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 앞에 거 2 뒤에 거 빼기 1 그러면 양쪽에 2 있으니까 뭐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는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m을 찾습니다. m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요. 그런데 문제를 가봐. 아까 요 녀석에서 중점 지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 낮췄지. 이 말은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야. 우리 기울기 지금 m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m은 음수가 나오도록 설정을 해줘야 돼요. 즉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뭐 마이너스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그치? 쌤이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말로만 설명하고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음수를 채택을 해서 그게 곧 m이야 라고 하면 아까 ft라는 게 y 절편이었는데 그게 m 플러스 1이었거든. 그래서 방금 찾아온
음수로 나오는 m에 대한 식을 이렇게 뿅 집어넣으면 근해 공식에서 여기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ft, t에 대한 식으로 등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t를 문제에서 0으로 보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0으로 보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보일 거야. 알겠지? 아따 힘든 거이. 자, 요거 답 찾아보시고 잘 안 되면 가져오세요 쌤한테.